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스터디의 이승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회사 캐릭터인 핑크퐁 그리고 아기상어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저희 영상 아기상어의 이제 시작 화면인데요. 얼마 전에 아기상어가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지금 약 70억 4천만 회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예전에 1억 회를 10억 회를 가장 먼저 달성했던 거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고요. 저희가 70억 회는 아깝게 두 번째로 달성했지만 이제 더 탄력을 받아서 이제는 가장 많이 본 영상이 됐는데요. 그리고 한국 최초로 미국 음반산업협회에서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 노래 중에서도 최초이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키즈 동요로서도 전 세계 최초가 됐는데요. 이렇게 베이비샥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도대체 베이비샥의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어서 스마트스터디는 왜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샥은 단순히 저희 노래, 저희가 만든 것 플러스해서 뭐 유명한 헐리우드의 셀럽이나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이 따라했죠. 그래서 일종의 재생산된 컨텐츠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치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도 뭐 공연을 하고 퀴즈 뮤지컬을 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전 세계 200개 넘는 도시에서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희 쇼를 즐겼던 그런 일종의 캐릭터와 콘텐츠를 벗어난 IP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성과로 올해 1월에 뉴욕에서 토이 오브 더 이어 2020에서 저희가 올해의 라이선스상 그리고 올해의 봉제 왕구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왕구 이외에도 뭐 시리얼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그리고 요즘에 제일 어울리는 무슨 치약이나 손세정제 같은 아이들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 보세요. 이거 정말 원히트 원더 아니야? 뭐 이를테면 옛날 노래도 한때 시대를 되게 풍미한 아이콘 같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도 한참 지나면 안 듣지 않아?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아기성 같은 거 또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투자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흥행업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 공장이 아니어서 수율이 안 나오고. 그럼 이런 때 스마트스터디는 어떤 거로 다음번에도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가수나 작곡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은 컨텐츠를 사실 만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6천 개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베이비샥이지만 그것 이외에도 뭐 저기 나오는 튜렉스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송 그런 것들도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차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동요는 사실은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정말 잠자리에서 불리거나 단조롭고 색깔도 되게 파스텔 톤에 좀 무난한 거였다면, 저희는 색 자체도 약간 좀 눈에 잘 띄는 약간 고채도의 색깔, 그리고 노래 자체도 약간 빠른 업비트적인 것, 그래서 지금까지의 동요를 좀 많이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저희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보통 어떤 차 좋아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뭐 BMW가 좋아요, 아니면 제너시스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동요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뭐 아기상어가 좋아요, 아니면은 뭐 곰새마리가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바로 브랜드의 유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요나 키즈송 분야에서는 특정한 브랜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동요가 좋아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회사나 그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핑크퐁이란 거를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저희의 캐릭터 핑크퐁인데요. 보시면 처음부터도 저희는 브랜드로 했고, 그런데 왜 핑크퐁이에요라고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체가 이 아이 시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아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 구매자하고 게이트키퍼하고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가 정말 다른 시장이에요. 마치 반려견 시장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실은 말을 성인처럼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관찰을 해줘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는 어머님들의 어떤 벽을 넘어가야 된다. 그럼 이왕이면 컬러도 조금 더 여성 친화적인 색깔, 그래서 핑크색을 쓰면 어떨까 해서 핑크를 택했고요. 그리고
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폭스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폭스는 되게 스마트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로 캐릭터로 많이 지금까지 성공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솝우화에도 항상 여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온대, 열대, 북극 모두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 여우기 때문에 되게 글로벌 확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폭스로 지었는데, 핑크 폭스가 발음이 너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경쾌한 이름, 저희 노래처럼 좀 통통 튀고 발랄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핑크퐁이라고 짓고 사업을 2010년부터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이 준비가 안 돼서 이게 PDF여서 했는데, 저희 컨텐츠를 보시면 모든 컨텐츠 앞에 인트로와 징글이 들어가 있어요. 픽사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룩소 주니어가 통통통 튀고 화면을 착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보면 아, 내가 픽사 영화가 시작하는구나, 내지는 볼 때 아, 역시 픽사의 세계에 빠져드는구나 느낌을 주는데, 저희 컨텐츠는 2, 3분짜리거든요. 보통 긴 거는 뭐 10분 정도도 있지만, 하지만 그 짧은 컨텐츠 앞에 항상 핑크퐁이라고 하는 그 여우가 이렇게 뛰어가고, 그리고 사운드가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제 나는 핑크퐁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대략 500억 회 이상 저희 영상이 노출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500번 넘게 이제 아이들 머릿속에 핑크퐁이란 게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핑크퐁이 점점 브랜드가 되고, 심지어 동요 컨텐츠 자체에는 여우가 나오지 않아도 모든 아이들은 저희 동요를 보면 아, 나 핑크퐁 듣고 있어, 핑크퐁 보고 있어,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지금까지 브랜딩 차원에서 가장 잘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저희 유튜브의 썸네일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자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색이나 어떤 모양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 프레임에 약간 여우꼬리 형태의 그 분홍색의 핑크퐁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 아이들이 랜덤하게 아니면은 뭐 AI가 이렇게 계속 돌리더라도 아, 다음에 내가 보는 거는 당연히 핑크퐁이구나라고 해서 저희의 브랜드를 시각적으로도 고르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요 듣자 대신에 핑크퐁 듣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아이들이 잘 쓰는 그런 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우 핑크퐁 캐릭터와 그리고 동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핑크퐁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콘텐츠와 음악의 총합 핑크퐁, 이런 약간의 그 삼위일체 같은 느낌으로 저희의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1위가 되는 이런 어떤 인기를 바탕으로 인기가 핑크퐁이란 브랜드로 모이고, 그 핑크퐁이란 브랜드가 다시 다른 사업적 기회로 연결하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사업 방식의 포뮬러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모두 20개 언어로 5,000개, 지금 한 6,000개 정도의 콘텐츠, 그리고 유튜브에서 15개 채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한국어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가 2016년부터는 이제는 영어로 콘텐츠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바꾸는 로컬라이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40억 뷰 정도 유튜브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구독자는 현재 6천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와위나 하스브로, 스핀마스터 같은 왕구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왕구 이외에도 다양한 쪽으로 협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그 라이센스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어떤 그 회사의 상대방의 브랜드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협력인지, 아니면 매출 증대를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세그먼트, 이를테면 아이 혹은 아이를 두 부모님 쪽으로 가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의 파트너십 형태가 많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하스브로라는 플레이도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거뒀고요. 그 하스브로는 플레이도는 약간 그 점토 왕구 같은 미국의 왕구인데요. 그걸 가지고 스톱 모션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베이비샥으로 변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유튜브 조회수 한 150만 회 정도를 기록한 브랜드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앞에서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게임은 되게 콜라보하기 재미있는 분야 같아요. 저희가 콜라보했던 게임은 그 블리자드의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요. 거기에 있는 NPC인 그 아기 멀록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베이비샥 튠에 맞춰서 멀록들이 나와서 약간 춤을 추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와우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한 10년은 충분히 넘은 게임인데, 이제 그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이 되고 이제 다시 또 그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게임에 관심을 갖는 그런 형태 되게 오래된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이제 예전의 와우 팬들에게 어떤 아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선사한다는 취지에서 블리자드와 저희 같이 기획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금 한 200만 회 정도 유튜브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바이에 있는 분수예요. 두바이에 있는 분수에서 그 분수 쇼를 할 때 베이비샥 노래가 나오고 또 앞에서 같이 그 아기 상어랑 핑크퐁이 퍼포먼스 하는 것들도 2년 전쯤에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해외에서와 해외와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리얼, 아이스크림, 뭐 인형, 그리고 케이크까지.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붐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화면에서 춤을 추면 이제 그 아이의 춤의 크기와 빠르기에 따라서 상어가 같이 춤추는 그런 형태의 왕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숏폼 컨텐트, 어떤 사람은 미들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대략 한 2, 3분 정도는 저희 회사 내에서는 숏폼이라고 하고 있고요. 더 숏폼에서 얻은 컨텐츠의 인기를, 근데 숏폼의 컨텐츠의 한계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노래에 나오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나오는 아이들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동작이나 이미지밖에 전달을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 질문을 하거든요. 아기상어는 친구가 누구예요? 뭐 아기상어는 어디에서 왔어요? 뭘 좋아해요? 가족이랑 평소에 뭐 하고 놀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답을 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답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럼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베이비샥의 친구가 누군지, 베이비샥은 학교에서 누구랑 친한지, 엄마랑 아빠는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이제 내년 중에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론칭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지금 니켈로디온이라고 하는 미국의 케이블 채널하고 같이 애니메이션을 코프로듀싱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미국에서는 그 피쉬마스라고 해서 베이비샥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식으로 해서 한 30분 가량의 TV 스페셜이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요. 아마 한국에서는 내년 정도에 아마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회사가 했던 것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더 요약해서 보면 저희가 크게 다른 회사 달랐던 거는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어댑팅, 두 번째는 브랜딩, 세 번째는 고객을 조금 더 생각해보자인 것 같은데요. 아기상어 같은 경우가 아마 고객에 대한 생각에서 조금 나왔던 부분 같아요. 저희가 동요를 만들면서 배웠던 거는 생각보다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은 좀 강하고 튼튼한 동물들을 좋아한다였어요. 육식 동물이면 당연히 사자고, 공룡이면 티렉스, 그러면 바다에서는 뭐 당연히 상어겠죠. 근데 지금까지 동요는 그런 아이들을 별로 안 다뤘어요. 보통 뭐 애벌레나 나비나 토끼 이런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다뤄서 그럼 우리는 역으로 조금 더 다르게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런 약간 재미있는 소재, 상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리 정말 하나가 먹힌다면 유일한 가장 유력한 주제인 가족을 택한 게 저는 가장 성공의 큰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2분짜리 되는 동요에 아기,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즉 아기 입장에서 내가 보는 가족이 모두 나오는 컨텐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이가 상어 가족 노래를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부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대견하면서 칭찬을 하고 어떤 그런 플라이휠 이펙트가 발동을 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노래를 더 많이 듣고 더 따라하는 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딩 면에서는 단순히 특정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를 설계하고 이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고객한테 집어넣어가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캐릭터 회사나 혹은 동료 회사와는 저희가 다른 접점을 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댑팅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제일 처음에는 교육 서비스를 하려고 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초기 10명이 있었을 때 9명이 모두 사실은 개발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개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게 첫 번째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저희 컨텐츠가 가장 먼저 나갔던 그 채널이 사실은 앱이었거든요. 저희는 저희 앱에서 먼저 컨텐츠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IPTV,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리니어 TV 채널, 그리고 앞으로 극장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앱이 나올 때 아이폰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앱으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유튜브가 인기를 올라가고 있을 2014년
정도의 그거를 준비를 해서 2015년에 채널을 잘 론칭해서 사실은 어떤 테크 플랫폼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항상 사업 전략을 세웠던 게 조금 더 기존의 회사와는 달랐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 B, C 세 가지가 지금까지 저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해외로 진출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